지난주 미국에서는 월가의 거물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일단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JP모건 대표가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와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골드만삭스 대표가 저명 언론사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나와 내년이 다가올 경기 침체로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역시 암울한 비관론을 내놓았습니다. 말로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들도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내년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투자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먼저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상 예상 경로에 따른 장기채 투자 포인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식시장 바닥 형성 패턴과 강세장으로 전환 시기 등의 투자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의 대표 다이먼이 CNBC와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의 지출 능력을 잠식하고 미국 경제가 내년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대표 솔로몬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EO 정상회의에서 순탄치 않은 시기가 밀려오고 있으며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가능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는 월가 수장들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을 볼까요? 뉴욕 연방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에 기초하여 산출된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는 5개월째 역전되어 1981년 이래 최대 폭인 마이너스 84bp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향후 1년 이내의 경기 침체 확률은 38%입니다. 수치가 낮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이 데이터가 30%를 넘어가면 회색 막대로 표시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민간 연구소 데이터를 하나 더 볼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무 데이터를 자랑한다는 레피니티브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90%입니다. 종합하면 미국 경제가 6 내지 11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은 전미경제연구소 NBER이 발표합니다. NBER의 발표는 시차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실업률, 신규 일자리, 장단기 금리차 등 경기 관련 지표에 주목하여 경기 진행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에 활용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연준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수석 경제부 기자는 연준 출입 기자입니다. 월가에서 연준에 대한 그의 기사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하물며 파월 위에 있는 남자라는 별명까지 달고 다닙니다. 여기 최근 그의 기사를 보면 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준은 12월에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후 2023년에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한 줄이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파월은 여전히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연준이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연준의 정책금리 예상 경로를 블룸버그의 자료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내년 2, 3, 5월에 각각 25bp씩 인상한 후 1년 동안의 금리 인상 대행진을 멈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금리에 도달한 후 내년 말까지 5.0에서 5.25%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의 전환, 즉 피벗은 2024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 경기 침체의 연착륙 또는 경착륙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투자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게 매우 궁금해. 먼저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므로 채권 투자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의 정점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의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보다 평균 1.3개월 선행하여 정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직 끝나지 않아 계속 모니터링 해보아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제로 금리 정책을 고수하다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2.5%까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2달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선행하여 3.24%로부터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팩트입니다.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4.25%로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 때까지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4.25% 고점으로부터 현재 3.49%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아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따라 등락하는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립금리 수준인 2.5%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을 유지해주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정책 금리가 중립금리까지 내려오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유지되고 고용시장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는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 지수 가격을 추종하는 ETF, 티커로 TLT의 최근 1년 동안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 10월 24일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7% 이상이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 마이너스 25.97%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미 크게 하락하여 투자 매력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립금리에 접근하면 아직 투자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TMF가 있으나 변동성이 높으므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면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장기채 ETF의 변동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10월 3일 4.25% 고점으로부터 현재 3.4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 속도가 미국보다 빠릅니다. 2014년 이래 최고 금리 수준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중립금리 수준인 2.75%나 그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사회의 급진전으로 경제 역동성이 둔화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10년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ETF, 티커로 148070의 최근 1년 동안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TLT보다 최근 수익률은 낮으나 변동성이 적고 환율 변동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뽀순이가 또 묻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경기 침체는 오히려 역발상의 투자의 기회이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투자의 달인들은 경기 침체 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벤 슈타인은 경기 침체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조언합니다. 여기 이 표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 지속기간, 경기 침체 기간 중 S&P 500 지수의 저점과 반등 시기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1948년 이후 최근까지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경기 침체의 최장 기간은 18개월, 최소는 2개월이었고 평균 10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경기 침체 기간 중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종료 4개월 전에 반등하여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시 바닥이 먼저인지 연준의 금리 하락으로 전환, 즉 피벗이 먼저인지 전후 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의 경우 1982년 이후 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저점이 먼저 형성되고 난 다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피벗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70년, 82년 이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연준이 피벗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41년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므로 두 번째 사례에 방점을 둡니다. 즉 주식시장 저점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인하로 피벗한 다음에 형성됩니다. 앞에서 블룸버그의 금리 예상 경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피벗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힘든 시기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 올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찾아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표를 보면 약세장의 어둠이 지나간 후 강세장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부터 최근 2021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약세장의 저점을 찍은 후 대세 상승으로 전환 시 강세장의 약세장보다 3배나 길고 상승 폭도 3배나 큽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밀려오면 증시에 10에서 20%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여 바닥을 찍고 반등 전환 시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역발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응한 채권 및 주식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가 CEO들의 이딴 경기 침체의 경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구의 경기 침체 확률 데이터를 볼 때 내년 미국 경제가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에 따라 유로존, 한국 포함 아시아 시장 등 글로벌 경제도 동반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준의 최종 금리 도달 전에 평균 1.3개월 선행하에 하락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 금리 하락기에 10년 이상 장기채 투자로 듀레이션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주식과 분산 투자 효과로 총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셋째, 증시의 바닥은 경기 침체 기간 중에 형성되며 경기 침체 종료 약 4개월 전에 반등하기 시작한다. 현재처럼 고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전환, 즉 피벗 후 증시 바닥이 형성된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3배 이상 길고 상승 폭도 3배 이상 크므로 경기 저점 통과 전후로 분할 매수에 의한 장기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정대톡은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 말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